진토가 신금을 만나면은 신자진, 신진 반국을 짜겠죠. 수국 반국을 짠다. 진중의 을목을 시신으로 하는 자는 진중의 을목을 시신으로 하는 자는 진토가 수국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을 더욱 부담스럽게 한다. 신금과 진토가 만나면은 자수를 협으로 끌고 들어와서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예요. 신자진 수국을 이루지만 이 자수가 빠진 신과 진은 이게 물의 왕인데 제왕이 빠진 합이에요. 그러면은 합은 합이지만 진정한 합이 아닌 기운이 쭉 빠진 물의 기운이 쭉 빠진 그런 가합이 된다. 그래서 진토가 신금을 잘못 만나면은 잘못하면은 나무뿌리 진중 을목이 썩을 수가 있다. 긍긍목으로 목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진 국을 짜고 을목의 뿌리가 썩은 상태에서 운에서는 술토가 들어와서 진술중 때릴 때 이때 진중 을목은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때 우리가 풍에 걸리게 되고 또 을목은 바람이고 풍이다. 이때 뇌가 깨져버린다. 신경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의 을목은 물이 필요한데 신금이 들어와서 신자진 수국이 되어서 을목은 물에 잠겨버리는 형국으로 물에 잠기면 썩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술대운이 들어올 때 항상 풍을 조심해야 된다. 40대 이후에 술대운이 들어올 때 사주에 진토가 있는 사람은 진술축 맞아서 풍이 올 수 있으니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금수가 많으면은 통풍이 되고 목화가 많으면은 신경이 끊겨 뇌졸중이 된다. 뇌졸중. 또 화가 많은 사람은 심장마비 등 갑자기 죽을 복이 있다. 진중의 을목은 기력을 잃고 그러니까 수국이 되니까 내가 물에 잠겨버리니까 뭐예요. 기력을 잃고 더욱 신중의 경금이 금경목까지 하니까 암장되어 자갈로 진토를 황무지로 만드는 격이니 진토는 신금을 매우 싫어한다. 신중의 경금이 진중 을목을 을경합으로 묶어버린다. 묶어버리면은 을경합으로 묶으면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만약에 이게 식상에 해당한다? 그럼 갑자기 나의 모든 일들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집에서 맨날 그냥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게임만 하고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나의 활동 무대가 완전히 막혀버린다. 그래서 신중의 경금이 진중 을목을 을경합으로 묶어버린다. 진토 입장에서는 신금이 들어오면은 을목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신금을 아주 꺼려한다. 진중의 개수를 용신으로 하는 자는 신금운이 운에서 들어오든지 원국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용신인 사람은 그런데 이게 용신인 사람이 이 경우 무지하게 안 좋지만 그런데 진중 개수가 용신인 사람이 신금이 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금생수 물이 이 수로를 만나가지고 물이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의 용신이. 이 신금은 뭐냐면 물이 가는 물길이에요. 그래서 수로를 만나서 제대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대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수가 용신이냐 을목이 용신이냐에 따라서 진토는 신금을 반길 수도 있고 오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을목이 용신이냐 계수가 용신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을목을 용신으로 하느냐 진중 계수를 용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통변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난강만 배우고 나면은 이제 용신을 억부 용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용신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용신 운에 이거를 알고 용신을 배우고 나면은 이 용신 운이 오면 발복이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용신 운이 올 때 아주 크게 발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용신 운이 와도 아무 발복이 없어요. 그런 건 뭐야? 이 난강망에 이런 글자들의 조합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난강망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난강망과 억부용신 이렇게 같이 만나면은 아주 기가 막힌 통변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발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출세를 하는지 못 하는지 올해 이 사람이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나쁜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억부용신은 사회적으로 성패를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부용신은 사회적인 성패 조후용신은 귀처를 가름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사주인지 천한 사주인지 그리고 격국용신은 그릇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같은 공무원이라면은 저 지리산 산 골짜기에 면서기를 하는 공무원인지 아니면은 저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장차관을 하는 그런 사주인지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게 격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부, 조후, 격국 이거를 완전히 깨틀고 거기다 육친론을 깨틀고 각종 흉살, 길신, 흉신 이거를 꿰뚫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육친론도 중요하고 우리가 배운 십간론도 중요하고 난강망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통달을 했어요. 다 꿰뚫어 버렸어.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금은 끝없이 샘솟는 안반수. 지하 안반에서 막 그냥 물이 끊임없이 막 그냥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퍼내도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는 게 바로 신금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물이 없는데 신금 하나만 있으면은 물이 많은 거와 같아요. 그래서 신금은 끝없이 샘솟는 안반수. 물이 용신인 사람은 신금이 있으면은 아주 좋겠죠. 금수가 용신이다. 신금 하나만 있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수가 용신인 자는 신금이 들어와서 금생수를 하니 대발하고 목이 용신인 자는 신금이 와서 물을 계속 공급을 하니 진중개수로도 충분한데 신금에 물까지 들어오니 물에 잠겨서 을목이 썩어버리니 아주 안 좋다. 물이 이게 용신인데 지금 난 옥토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데 옥토에 막 계속 물을 그냥 공급해 주니까 나는 이 강한 물에 의해서 잠겨버리고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학의 비밀은 암장 속의 글자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통변이 무궁무진하게 바뀐다. 신금을 만나면은 신진이 합의되어서 삼합을 이루나 수기가 가장 강한 수의 왕궁인 자수가 빠져 있으므로
반합밖에는 안 된다. 그리고 자수가 없거나 임계수가 사주에 없으면은 신진 수국보다는 먼저 진토가 신금을 생하는 토생금을 먼저 보아야 한다. 진토가 유금을 만날 때 진유합금이 되겠죠. 유금은 서방의 왕금이니 아주 금의 왕이에요. 무지무지하게 강한 금이에요. 무슨 자가 와서 합을 하더라도 금으로 변화를 시킨다. 이 유금은 진토가 하면 진유합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금이 오면은 흰윷을 금국이 되는 거예요. 사화가 오면은 사유축 금국이 되는 거예요. 유금은 절대 다른 오행으로 변화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은, 유금은 자오묘유, 왕 중에서도 가장 강한 왕이 바로 유금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월에 유금이 있다.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고이고 완전 고집불통해. 완전 독선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아주 그냥 골치 아파요. 그리고 유금은 이미 완성된 금기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 또 유금은 죽은 닭으로도 보고 술잔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유금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통닭집 같은 걸 해도 좋고 호프집도 해도 좋아요. 호프집에서 치킨 시켜놓고 같이 호프 마시면서 서로 술잔을 쨍 부딪히면서 건배할 때 뭐예요? 유금은 유리잔도 된단 말이에요. 유리잔. 건배할 때 그러한 모습. 그래서 유금은 통닭을 시켜놓고 맥주 호프를 시켜놓고 호프집에서 술을 마실 때 그러한 모습. 그리고 유금 있는 사람들은 뭐 통닭 진유합금이 되어 있다. 이건 진흙이고 이거는 닭이에요. 닭에다 진흙을 발라버린 거니까 뭐예요? 통닭구이, 진흙구이, 진흙구이 닭장사를 해도 좋겠죠. 그래서 진유합금이 있는 사람은 통닭이나 치킨집을 하면은 좋다. 유금은 죽은 닭이기 때문에 통닭으로 본다. 12운성의 진토는 신금의 묘지이다. 이 진토는 신금의 묘지예요. 묘지, 신금의 묘지니까 죽은 닭이에요. 죽은 닭. 이게 묘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중에는 경금과 신금만이 암장되어 있으며 금기는 돈과 통함으로 유금은 돈을 의미하며 돈 욕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진토와 합하여 금국을 이루니 돈 욕심이 많음을 의미한다. 일지에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안 떨어진다. 일지에 유금이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진유합금을 하면은 돈 욕심이 많아진다. 사주에서 재성이 국을 짜면은 운만 들어오면은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연과월에서 재성이 국을 짜면은 사회생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만져보고 일시에 재성이 국을 짜면은 내가 큰 돈을 번다. 그러니까 연과 월은 사회적으로 큰 돈을 만져본다고 했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큰 돈을 만지려면 뭐예요? 회사의 경리과나 은행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에 막 그냥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막 주물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연, 월이 재성이 국을 짜면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돈을 많이 만져보지만 그게 내 돈은 아니다. 일시에서 재성이 국을 짰다. 그럼 뭐예요? 그건 내 돈이에요. 아주 큰 돈을 내가 모으는 거예요. 몇 천억, 몇 조, 막 이렇게. 일시에 재성이 국을 짜면은 내가 큰 돈을 번다. 재성이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으면은 남이 모두 보이는 돈이고, 그리고 천간이
재성이 천간으로 투관이 되면 뭐야? 돈 욕심도 많고, 암장수에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암장수에 있어요. 그럼 땅을 사놨어. 통장에 묻어놨어. 아무도 몰라. 나는 돈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남이 보이는 돈은 남이 채갈 수도 있다. 정제가 있으면 노력을 해서 번 남이 알아주는 돈이다. 그래. 너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어. 인정해. 이게 정제이고, 편제는 부동산 하나 사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막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버는 돈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엄청 배 아프겠죠. 그래서 편제는 횡재. 한 방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암장숙에 있어야만이 큰 부자의 명조이다. 임수일주, 슐토, 이건 뭐야? 불창고예요. 불이 뭐냐 나한테는 수국하니까 이게 뭐야? 재고예요, 재고.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 재성이 없어도 아주 큰 부자로 갈 수도 있다. 사주에서 금은 돈이 되고 칼도 되기 때문에, 유금은 칼로도 보기 때문에 일주에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몸에 칼도 대본다. 그러니까 뭐야? 수술, 그리고 몸에 문신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재성은 장간 속에 숨어 있으면 남이 알지 못하는 돈이 있다. 진토와 유금이 만나면은 유중에 수가 암장되지 않았으니 진토가 유금을 덮는 격이 된다. 유금이 귀신이면은 진토가 유금을 덮는 격이 되어서 귀신으로 작용을 못하니 득을 볼 수가 있다. 유금은 물이 맺혀서 똑똑 떨어지는 금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약수터에 가면은 약수터 바위 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 이게 다 유금이에요. 그리고 가을철에 들녘에 나가면은 풀잎 끝에 이슬바굴들이 쭉 매달려 있어요. 이것들이 다 유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겨울 차가운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뜨거운 방에다 갖다 놓으면은 주전자 표면에 물기가 막 잔뜩 맺혀요. 이게 바로 유금이 만든 금생수예요. 그래서 유금은 금생수가 인색하다. 그래서 유금은 진토를 만나면은 천간에 무기토가 투관이 되어 있으면은 유금은 토에 의해서 완전히 매금이 되어 흙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흙에 묻히니까 보석이 빛을 잃어버리죠. 매금이 되어서 유금이 귀신이라면 좋지만 만약에 유금이 용신이라면 무지하게 안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유금이 무진을 만났다, 진이 화금이 됐어요. 이건 진흙이에요. 진흙으로 유금을 감싸버렸어요. 이 강한 토가 보석을 덮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보석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진흙 속에 빠진 보석이니까. 그럼 뭐야? 유금이 용신이라면은 아주 안 좋겠죠. 용신이 흙 속에 묻혀버렸으니까, 매금됐으니까. 그래서 인목과 흰금이 나란히 있거나 운상에서 만나면은 충이 되는데, 이때 원국에서 진토가 있으면은 흰금과 진토가 합하여 신진 반국을 수국을 이루니 충이 안 되고 화해가 되는 격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인목과 흰금이 있어요. 옆에 붙어있으면 인신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여기 옆에 없는데 운에서 이게 신금이 왔어. 인신충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진토가 있다, 신진 반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신진, 그러니까 인 옆에 진토가 있다. 그러면 신금이 와도 신진 반국을 이루기 때문에 인신충이 안 터져요. 사주에서도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인신충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는 인신충이 터지는 거를 중간에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금과 진토가 합하여 신진 반국을 이루니 충이 안 되고 화해가 되는 격이 된다. 신진 수국을 이루어서 인목을 생조하는 역할을 하니, 그러니까 신진 수국이에요. 신진 수국 수생목을 해주는 거예요. 이땐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만약에 용신이다, 그럼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 수국을 이루어서 인목을 생조하는 역할을 하니 원수들 사이에 중개자가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과 같다. 신금이 인목을 인신충할 때 진토가 있으면 신금은 진토에 신자진 합으로 탐합 망충, 이걸 합을 하느라고 이거 충 때리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탐합 망충 하여서 신금은 인목을 충하지 않으므로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묘목과 유금이 충을 할 때에는 유금이 매우 강하니 유금보다도 묘목이 깨져버리는 결과가 되나, 만일 진토가 있으면은 화해가 된다. 묘목과 유금이 있어요. 그럼 묘유충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토가 있다. 진유합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유충이 안 터져요. 그래서 사주에서 묘유충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인신충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우리가 사주에서 형충파의 살들이 들어올 때 이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글자끼리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때는 진유합금이 되어서 화해를 하는 의미보다는, 이거는 화해를 하는 거지만 이건 화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꼼짝못하게 이게 막 날뛰는 놈을 묶어놓는 거예요. 날뛰는 놈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진토가 최적의 목생지이니 묘목이 왕성하여져서 충이 형성이 되어도 서로 다치거나 깨어지지 않는다. 묘유충이 일어날 때 진토가 있으면은 묘목은 인묘진 반국을 형성하여, 그러면 진유합금으로 잡지만 또 묘목은 얘한테 묘진 반국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를 잡고 얘도 묘진으로 이렇게 국으로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금은 묘유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묘진 반국을 형성하여 묘목의 힘이 강해져서 묘유충이 일어나도 묘목은 깨지지가 않는다. 유금을 만나면 습한 진토가 유금을 토생금으로 생하면서 진유로 합이 되니 이를 진정한 합인 생합이라고 한다. 토생금, 생을 해주는 합이란 얘기예요. 진유합은 진정한 합으로 보지 않는다. 진정한 합은 자축합과 오미합, 자축합과 오미합을 진정한 합으로 본다. 자축합과 오미합을 제외한 다른 합들은 합이 되면서 서로가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관계이다. 이제 진토가 술토를 만나면은 진술충이 일어나겠죠. 진중에는 을개무가 암장되어 있고 술중에는 신정무가 암장되어 있고, 술중에는 신정무가 암장되어 있는데 술중의 신금이
진중의 을목을 을신충 때려버렸어요. 시들게 하고 진중의 개수가 술중의 정화를 정계충 해가지고 불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진중의 개수가 술중의 정화를 꺼버리는 작용을 하여 충이 형성이 된다. 토끼리의 충을 붕충이라고 한다. 같은 토끼리인데 이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와 술토가 싸우는 거를 서로 늙은 부부가 싸움을 하고서 서로 돌아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진술충은 토끼리의 충은 산에서 지진이 나서 갈라지는 형국이다. 충 중에서 진술충이 가장 안 좋게 보고 늙은 할머니와 늙은 할아버지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으로 일명 고독충이라고 한다. 고독의 충이에요. 고독의 충. 사주에서 진술충이 있고 운에서 진이나 술이 와서 재차 진술충을 때릴 때 이때 고독하여짐으로 진술충을 과부팔자 또는 호래비팔자라고 한다. 사주에 진술충이 있어요. 그런데 운에서 진이 오거나 술이 오면 이게 진술충이 재차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부부간에 갈라지는 그러한 충이다. 진술충이 연과 일에 걸리면은 약하지만 일과 월에서 걸리면 백발백중 고독한 팔자이다. 진술사해는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진술사해는 뭐냐면은 천라지방살이에요. 천라지방살 술 해는 천문성이에요. 천문성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진술사해충은 천라지방살의 충으로 하늘의 문을 부수는 형국이다. 진술충을 하면은 진중을목과 술중신금이 을신충으로 깨지고 진중개수와 술중청화가 정계충으로 깨져서 술중무토와 진중무토만 남고 이거 다 깨져버리니까 뭐예요? 무토만 남는 거예요. 토만 남는 거예요. 무토만이 남아서 진중개수와 을목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술중신금과 정화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진토와 술토의 특성을 잃어버린다. 진술충이 일어날 때 개고와 입고의 현상을 잘 살펴서 그러니까 왜 이건 창고예요. 창고문이 충해가지고 열렸단 말이에요. 열렸으면은 천간에 있는 임계수가 물창고 속으로 들어가고 천간에 있는 병정화가 불창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가 되느냐 개고가 돼서 튀어나오느냐 요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진술충이 일어날 때 진중개수와 술중정화가 사주내에 없으면은 그리고 사주내에 없으면은 이게 튀어나오고 사주내에 정화가 있다. 이게 창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경술일주다. 경술일주는 화급금이니까 이거 정관이에요. 진술충 될 때 이 정관이 창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이 창고 속에 들어갈 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시에 투관이 됐어요. 지금 불창고가 2개나 있어요. 나는 진술충 들 때는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축자가 들어올 때 축술형이 터질 때 이때 이게 불창고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평생 수많은 직장 직업을 전전을 했어요. 이 회사 들어갔다 나오고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너는 어떻게 한 직장에 들어가도 진득하게 못 있고 왜 그렇게 팔랑개비 마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냐. 그런데 나는 한 곳에서 내 마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한평생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충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